그날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 만약 13살의 수령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 선발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쁨조 소녀의 탈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4년 초봄 평양. 아침 햇살이 예술학교 연습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추는 동안 13세 소녀는 나무 바닥에 앉아 발레 슈즈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회인데 떨리지 않니? 같은 반 친구가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봄 발표회였습니다. 무용 선생이 그녀에게 솔로 파트를 주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처음 맞는 주역이었습니다. 떨려. 엄청 떨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아침 햇살처럼 맑았습니다. 준비됐니? 연습실 문이 열리며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 선생은 평양예술학교에서 20년 넘게 무용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녀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선생이 소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네가 느끼는 대로 춤춰. 내 춤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냥 순수해.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야. 선생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넌 춤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아이야. 내가 장담해. 선생의 말에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춤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용수가 되어 무대에 서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박수를 받는 것. 그것이 13세 소녀의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머리에는 진달래꽃을 꽂았습니다. 학교 뒤뜰에 핀 꽃을 친구들이 꺾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그녀의 검은 머리와 대조를 이루며 더욱 빛났습니다. 내 차례야. 무대 감독이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팔이 물결처럼 흘렀고 다리는 대지를 딛는 동시에 하늘을 향했습니다. 회전할 때마다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내내 소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3분이 지나갔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소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선생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생님, 저 무용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무용수요? 그녀가 선생의 옷깃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이 소녀의 얼굴을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분명 훌륭한 무용수가 될 거야. 나는 믿어.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맡에는 진달래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시들었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나는 무용수가 될 거야. 큰 무대에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춤을 보여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꿈을 안고 소녀는 몰랐습니다. 2주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학교는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사람들이 온대. 왜?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근데 우리 반에도 온대.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도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가며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너 선발될지도 몰라. 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발? 무슨 선발? 모르겠어. 근데 예쁘고 춤 잘 추는 애들을 뽑는데. 더 큰 데로 보낸대. 소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데? 평양대극장? 아니면 만수대 예술단? 만수대 예술단은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모든 예술학교 학생들의 꿈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그녀는 기대와 떨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무용 선생과 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명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명단을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름을 부를 겁니다. 불린 학생은 복도로 나오세요. 그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소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소녀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나다. 나를 불렀어.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거의 뛸 듯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나는 진짜 무용수가 되는 거야. 그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선발된 소녀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집에 가서 짐을 싸오세요. 일주일치 옷과 세면도구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알게 될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복도에 서서 진달래꽃이 핀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게 웃고 있었는지 소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짓는 순수한 웃음이 될 줄은. 오후 2시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학교 정문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딸이 큰 무대에 서게 되다니.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리고 엄마 아빠 큰 극장에 초대할게.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조금 길게.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것처럼. 하지만 소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왜 그렇게 떨리는지. 트럭이 왔습니다. 선발된 소녀들이 하나둘씩 올라탔습니다. 그녀도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 점점 멀어지는 학교. 점점 사라지는 진달래꽃. 소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트럭은 평양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하나씩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줄을 서세요.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그녀는 줄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앞에 5명, 뒤에 4명. 총 10명의 소녀가 선발되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양옆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소녀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일은 국가 기밀입니다.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소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한 명씩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들어오세요. 첫 번째 소녀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옆에 앉은 소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한 명씩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창백하고 무언가 충격받은 듯한.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여자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공장 노동자입니다. 친척 중에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탈북한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것, 집안 배경에 대한 것,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것. 그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쪽 방으로 가세요. 신체 검사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옆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으세요. 네. 그녀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옷을 벗으세요. 하지만 빨리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의를 벗었습니다. 하의를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전부요. 전부. 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13세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왜 자신이 이렇게 벌거벗어야 하는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옷까지 벗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그녀의 몸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있는지, 흉터가 있는지, 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침대에 누우세요. 그녀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자가 그녀의 다리를 벌렸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처녀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처녀성이 뭐예요? 그녀는 그 단어의 의미조차 몰랐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13세 소녀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옷을 입으세요. 그녀는 울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소녀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빨갛게 부은 눈을, 그녀의 떨리는 손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곧 같은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소녀들은 2층의 큰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10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교육은 6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없었습니다. 너도 울었구나. 옆 침대의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응.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울었어. 우리 모두 울었어. 나이 많은 소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2살 위야. 언니라고 불러도 돼.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왜 여기 온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무용수 선발이라면서 왜 저런 검사를 해? 왜 문을 잠가? 두 소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하나둘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이름이 불렸을 때의 기쁨, 트럭을 타고 올 때의 설렘, 그리고 그 차가운 방에서의 수치심. 나는 무용수가 되는 거 맞지?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달만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소녀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세면하고 10분 안에 1층 식당으로 내려오세요. 문 밖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들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가 5개뿐이어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틀 전에 나는 행복했는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소녀들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식당에 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식사 잘했습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으로 가세요. 강당은 2층에 있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군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당 5과 소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우리 수령님과 고위 간부 동지들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 그 단어가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춤과 노래, 그리고 각종 예능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예절과 접대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접대. 그 단어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여기서의 모든 일은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한다면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무용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연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 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춤을 춰보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소녀들이 하나씩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발표회에서 췄던 춤을 췄습니다.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고 춤췄던 그 춤을.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였지만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춤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형편없군요. 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춤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가볍고 즐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시요. 그녀는 다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았습니다. 안 되겠군요. 다음 사람.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춤이 안 나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곳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기쁨을 드리는 거라고. 접대를 배운다고.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무용수가 아니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기쁨조야.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수업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절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강사가 소녀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고위 간부 동지들을 접대하게 됩니다. 수를 따르는 법, 대화하는 법, 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어떻게 미소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술잔을 받쳐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들의 기쁨만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연습해 봅시다. 2명씩 짝을 지으세요. 그녀는 언니와 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간부 역할, 한 명은 접대 역할을 하세요.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접대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술잔을 따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웃으세요. 더 밝게요.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다시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녀들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용수가 되려고 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언니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요. 그녀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 괜찮아. 두 소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응.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야 해. 없으면 만들어야 해. 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줄래? 서로 포기하지 않기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경비병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철조망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진달래꽃이 만발한 뒤뜰에서 춤을 추는 꿈.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잠긴 방 안에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녀들은 이제 오과 소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세면을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은 필수였습니다. 맨 얼굴로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립스틱을 더 진하게 발라요. 강사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네. 그녀는 립스틱을 더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13세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예능 훈련이었습니다. 춤과 노래, 악기 연주. 그녀는 춤을 추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품이었습니다. 더 웃으세요. 밝게. 몸을 더 드러내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춤을 춰야 합니다. 오후에는 접대 교육이었습니다. 술잔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강사의 말들이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령님과 간부 동지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저녁에는 실전 연습이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왔습니다. 간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녀들은 그들 앞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웃고 대화하는 연습.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손을 빼면 안 돼요. 그냥 미소만 지으세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될 일인가? 6개월째. 첫 번째 실전 배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고위 간부들의 만찬이 있습니다. 5명이 선발되어 갑니다. 그녀는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선발된 소녀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선발되었습니다. 언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5명의 소녀가 트럭에 올랐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남은 소녀들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트럭이 돌아왔습니다. 소녀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마셨어. 토할 것 같아. 화장실 갈까? 아니. 그냥 누워 있을게. 그녀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묻지 마. 하지만, 제발, 묻지 마.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그녀는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4세가 된 그녀에게도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전에 투입됩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진짜 임무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녀는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싫은 기색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쾌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첫 번째 밤. 그녀는 다른 5명의 소녀들과 함께 한 별장으로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고급 별장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에는 이미 10댓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이나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남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한 명당 한 명씩. 그녀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14살입니다.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소녀들이 따랐습니다.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소녀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녀도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몸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무대인가? 춤이 끝나고 다시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그녀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녀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취했습니다. 소녀들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고 춤추고 술을 따랐습니다. 새벽 2시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공포로 가득한 그 얼굴을.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새벽 4시 만찬이 끝났습니다. 소녀들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위층에 갔던 소녀는 마지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합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나는 알아. 다 알아.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우리 모두 몰랐어. 두 소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배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더 자주. 소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떤 소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소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소녀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13세 때 춤추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고 웃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2년째. 15세가 된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때 맑았던 눈은 이제 공허했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웃는 척하는 법을,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침묵하는 법을,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죽지 않는 법을.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배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급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군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넌 춤을 잘 춘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무용수가 꿈이었다지?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국가를 위해서. 장군이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억지로. 국가를 위해서라고? 이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장군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넌 특별해. 다음에 수령님 앞에서 공연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 다른 소녀들은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그날 밤 합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갑자기 왜? 이러다간 진짜 끝이야. 우리 인생이 아예 끝나버릴 거야. 나이 많은 소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나도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우리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고.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제? 조금만 더 기다려. 기회를 봐야 해. 알았어. 그날 밤부터 두 소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년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가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거울을 봤습니다. 16세 소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은 30세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13세의 나.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소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 우리 나가자. 정말? 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두 소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박을. 그렇게 3년차가 되던 1967년 가을 16세가 된 그녀는 더 이상 13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자랐고 몸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이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춤과 노래, 악기 연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습실에서 그녀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멈춰요.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웃으라고 했잖아요.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억지로.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 그녀는 복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또 혼자 있구나.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18세가 된 그녀도 많이 변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기억해요? 우리 약속. 응. 서로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어떻게요? 경비 패턴을 봤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담장 뒤쪽은 순찰이 뜸해. 하지만 담장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철조망도 있고 담요를 묶어서 밧줄을 만들 수 있어. 철조망은 위험하지만 조심하면 돼. 언니 진심이에요? 응.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 있다간 우리 정말 끝이야. 그녀는 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은 간부들 모임이 있어서 경비가 더 느슨해질 거야. 알았어요. 두 소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서워.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밤 소녀들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언니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 두 소녀는 모두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담요 묶음을 챙겼습니다.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언니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비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 두 소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경비들이 복도를 순찰하기 때문에 굳이 잠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벽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그리고 뒷문으로. 뒷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주머니에서 철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머리핀을 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해볼게. 그녀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두 소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건물 밖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담장까지 약 20m. 두 소녀는 몸을 낮추고 달렸습니다.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담요 묶음을 풀었습니다. 한쪽 끝을 담장 위에 돌출부에 묶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철조망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조심해. 언니가 먼저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빨리. 그녀도 철조망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옷을 찢었습니다.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거의 다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안 서! 뒤에서 경비들이 쫓아왔습니다. 두 소녀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숲이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언니가 앞장섰습니다. 가지들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견들이었습니다. 더 빨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앞에 작은 개울이 보였습니다. 물로 들어가. 개들이 냄새를 못 맡게. 두 소녀는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11월의 물은 뼈를 얼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울을 따라 계속 뛰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소녀는 개울에서 나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아냐. 더 가야 해.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든 경비들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계속 가야 해. 두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걸었습니다. 동쪽으로.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동굴을 찾아 숨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두 소녀는 동굴 깊숙한 곳에 앉았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몸을 녹였습니다. 언니.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잘한 거야. 이제. 어디로 가요? 일단 평양에서 멀리. 그리고. 국경으로. 국경이요? 응. 중국으로 넘어가야 해.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소녀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동굴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두 소녀는 한 마을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창고가 있어. 언니가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보자.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곡식 자루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가져가자. 그들이 곡식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창고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보안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두 소녀는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잡아! 보안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언니가 그녀를 밀쳤습니다. 너는 가. 너라도 나가. 안 돼요. 언니. 가라고. 보안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언니가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보안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저기다! 잡아! 보안원들이 언니를 쫓았습니다. 뛰어. 그것은 언니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으니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언니.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가. 계속 가. 그녀는 다시 뛰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그녀는 기적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거의 얼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날품팔이로 연명했습니다. 붙잡힐까봐 매일 두려워했습니다. 1980년대 그녀는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990년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나만의 땅을 밟았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6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함께 탈출하지 못한 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만 살았어. 언니는 1995년 서울 41세가 된 그녀는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나는 혼자 살아남은 사람인데.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3세에 선발된 일, 3년 동안의 훈련, 탈출, 그리고 언니의 희생. 기자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아직도 그곳에는 나 같은 소녀들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쁨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달래꽃 필 때까지. 매일 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13세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발표회에서 춤추던 그 순수한 소녀를. 글을 쓰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만 빼고. 그녀는 마지막 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펜을 들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13세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그 문장을 쓰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수기가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응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과장된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탈북자들은 관심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북한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녀의 가족을 처벌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엄마, 아빠, 동생. 그녀는 또다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말했기 때문에.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직접 안 추세요? 나는 이제 못 줘. 왜요? 선생님 예전에 무용수였잖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용수가 아니었어. 한 번도. 200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행복할 자격이. 가끔 꿈을 꿨습니다.
함께 탈출하지 못한 언니가 나타나는 꿈.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넌 잘 살아남았어. 하지만 깨어나면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2010년 그녀는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기력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수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이었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지막 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7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조금 굽었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요양원 봉사 가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가거든요. 요양원이요? 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외로워하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글쎄요. 한 번만 가봐요. 싫으면 안 가면 되고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평안의 집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이었습니다. 3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양보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2층 할머니들 방을 돌아주시면 돼요. 그녀는 이웃 할머니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201호부터 돌아볼까요? 그들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웃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손 잡아드리고 있어주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몇 개의 방을 더 돌았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비슷했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호만 가볼까요? 208호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5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함께 탈출하지 못했던 그 언니. 아니,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 사람. 언니.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아세요? 보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살아있었어. 언니. 아니, 이제 할머니가 된 그 사람이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저. 그녀가 다가갔습니다. 언니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진달래. 진달래꽃.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나야. 기억 안 나.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진달래. 예뻤지. 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녀는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나야. 나. 그때 혼자 도망쳤던
언니가 그녀를 봤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눈빛이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넌 갔어야 했어.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하지만 다시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진달래. 진달래꽃. 그녀는 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살아있었어. 총에 맞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진달래꽃 필 때까지. 30년 전에 쓴 수기였습니다. 마지막 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써야 해. 언니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펜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펜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08호 언니의 방. 매일 오후 2시면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 봄이 왔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언니 기억해? 우리 그날 밤에 도망쳤잖아. 담장을 넘었지. 언니가 날 먼저 보냈어. 진달래.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진달래꽃. 내가 처음 무대에 설 때 머리에 꽂았던 꽃. 언니도 봤잖아. 하지만 언니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보호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네. 208호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최근에 더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안 돼요. 그녀가 언니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언니.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니, 나야. 깨어나. 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진달래. 우리의 꽃.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강해야 한다고. 언니, 내가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 나 50년 동안 미안했어. 나만 살았다고. 언니를 두고 혼자 도망쳤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 총소리가 들렸어. 나는 언니가 죽은 줄 알았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살았어. 다리를 다쳤지만 살았어. 나중에 알았어. 언니도 탈북했다는 거. 그녀는 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언니 없이 여기까지 왔어. 나만 해서 살았어. 학원도 하고 책도 썼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언니가 그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조금 또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녀의 목이 메었습니다. 13세 때의 나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날 이름이 불렸을 때 기뻐서 뛰어갔던 나를.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잘못 없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너는 그냥 춤추고 싶었던 거야.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수했어. 넌 순수했어. 언니 나 기억해? 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항상 기억했어, 매일. 언니. 그녀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만 살아서. 나 혼자만. 아니야. 언니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살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행복해, 마지막에 널 만나서. 안 돼, 언니.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쉬고 싶어. 너는 계속 살아줘. 우리 둘의 몫으로. 언니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춤춰. 다시. 나는 못 줘. 너무 오래됐어. 할 수 있어. 넌 무용수였어. 진짜 무용수. 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에는 진달래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달래 예뻤지? 응, 예뻤어. 우리 그때 예뻤지? 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언니 만나서 고마워. 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언니, 사랑해. 나도. 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보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언니가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한동안 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마지막으로 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잘 가.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언니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사람들과 몇몇 봉사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언니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그녀는 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18세쯤의 사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우리 만나기 전이었을까?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증인이 떠났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진달래꽃 필 때까지.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쓰지 못했던 마지막 장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3세의 나에게. 네가 그날 뛰어갔던 것을 기억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게 더 큰 무대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지. 나는 오랫동안 그날의 너를 미워했어.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그냥 춤을 사랑했을 뿐이야. 무대에 서고 싶었을 뿐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건 아름다운 꿈이었어. 체제가 그 꿈을 더럽혔을 뿐이야. 너의 순수함을 이용했을 뿐이야. 너는 피해자였어. 가해자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 용서해줘. 나를. 70세가 되도록 너를 미워했던 나를.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 우리는 이겼다고. 우리 둘 다 살아남았다고.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어. 이제 나는 알아. 네가 그날 머리에 꽂았던 진달래꽃처럼 너는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죽지 않았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 이제 나는 다시 춤출 거야. 70세의 몸이지만 13세의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고마워. 순수했던 나. 그녀는 펜을 놓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5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30년 전에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쓴 사람인데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완성했습니다. 보내드려도 될까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그녀는 원고를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집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고 다시 출판하고 싶습니다. 완전판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책 출간 기념으로 작은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거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달 후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서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진달래꽃 필 때까지 마이너스 완전판 출간 기념. 50명 정도의 독자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증언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3세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떻게 70세 할머니가 되었는지를. 1시간 동안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했던 꿈, 선발, 훈련, 탈출, 생존, 죄책감, 그리고 재회와 용서. 청중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춤을 추시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50년 동안 춤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춤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용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무용수였잖아요. 13세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용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춤추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춤춰. 네. 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납골당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던 할머니는 무연고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묘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한 용감한 여성이 잠들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다. 그녀는 친구를 지켰다. 그녀는 자유를 사랑했다. 묘비 앞에 진달래꽃을 놓았습니다. 언니 왔어. 그녀가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이 나왔어. 완전판.
마지막 장까지 다 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시킨 거 할 거야.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풀밭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70세의 몸은 13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춤췄습니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회전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춤추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음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13세 때 들었던 그 음악. 첫 발표회 때의 음악.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춤은 길지 않았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했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 춤췄어. 다시 춤췄어. 묘비를 봤습니다. 봤어, 언니. 나 춤췄어. 우리 끝까지 춤췄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녀는 진달래꽃 한 송이를 집어 머리에 꽂았습니다. 13세 때처럼. 언니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녀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달래꽃이 만개한 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진짜로.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3세의 자신이 무대에서 춤추는 꿈. 진달래꽃을 머리에 꽂고 밝게 웃으며.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소녀. 아니, 이제는 할머니.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로웠습니다.